가구를 알아둬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가구를 일상 속에서 만날 때 반가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기도 많고 그만큼 카피도 많아서 일상 속에서 만날 확률이 아주 높은 의자 11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같이 유서 깊은 명작 가구들이라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도 함께 담아드리겠습니다. 또 서로 관련 있는 가구는 함께 묶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는 최초로 나무를 구부려서 만든 의자 톤체어 넘버 14입니다. 마이클 토넷의 디자인으로 올해로 약 160살 정도 됐는데 아직도 인기가 굉장합니다. 오래된 것은 둘째치고 아직까지 인기가 많은 것은 조금 의아한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롱런하고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에서는 시간을 무색하게 하는 타임리스 디자인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을 텐데요. 이 타임리스 디자인이 어떻게 160년 전에 나타나게 됐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무로 곡선을 표현하려면 조각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조각은 장인의 영역이었으며 시간도 재료도 많이 소요되니 값비싼 기술이었죠. 게다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디자인에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조각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법한 시기였고 그 갈증을 토넷이 해결해냅니다. 토넷은 나무를 찌고 모양을 잡은 채로 식히면 형태가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을 가구 디자인에 적용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나무를 다루니 새로운 가구가 탄생할 수 있던 것이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톤체어 넘버 14입니다. 이 의자에 적용된 새로운 기술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생산의 편의성도 대폭 증대시켜 대량 생산과 대량 운송을 가능케 했는데요. 기존의 조각의 경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던 반면 스팀 밴딩을 통해 단순화된 공정으로 노동의 분할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운임을 절감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현대의 이케아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죠. 이케아가 엄청난 양의 가구를 전 세계로 빠르게 공급하고 있듯 과거의 이 의자도 당시의 공급량이 엄청났다고 하는데 19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피스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냥 카페에서 많이 보이는 평범한 의자인 줄 알았는데 이런 스토리가 담겨 있었네요. 다음은 야외에서 사용하기 딱인 3가지 의자 네이비 1006 체어, 톨릭스 A 체어, 페르모 비스트로 체어입니다. 이 3가지 의자는 공통되는 특성이 있고 또 그 공통점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어서 같이 묶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공통점은 야외 사용에 적합한 내구성이 있고 무게가 가볍다는 것인데 이 세 의자는 이를 서로 다른 매력으로 구현해 현재까지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의자입니다. 먼저 네이비 체어는 미 해군 잠수함에 사용될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닷물에 닿아도 녹이 잘 슬지 않고 동시에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잠수함의 좁은 갑판을 통과하기 수월할 수 있도록 너비가 좁아야 했죠. 이를 위해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특수 코팅 알루미늄을 사용해 상징적인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비록 군용품으로 만들어진 의자였지만 아름다운 디자인 때문인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고 특히 TV 매체 속에 등장하거나 유명 디자이너의 공간에 사용되면서 더 큰 인기를 누리게 되고 그 인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현대의 공간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톨릭스 A 체어는 당시 야외용 의자 수요에 맞춰 디자인된 의자로 녹방지를 위해 얇은 철판을 아연 도금한 후 견고하게 모양을 잡았고 이를 통해 상징적인 디자인이 완성됐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가벼운 철제 의자라 운반도 편리했고 쌓아 올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사용 시 아주 편리했죠. 이러한 모든 특성이 야외용 의자에 아주 적합했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었고 향후에는 프랑스의 문화유산으로 선정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 두터워지게 됩니다. 페르모 비스트로 체어는 과거 프랑스가 야외 영업에 운영비를 걷던 시기에 비용 단속을 피하기 적합한 의자로 소문이 나면서 너도 나도 사용하게 된 의자인데요. 접을 수 있는 특수 마감된 철제 의자였기 때문에 야외에서 문제없이 사용하다가 단속이 떴다 싶으면 빠르게 접어서 정리해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현된 디자인이 주는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아주 인기가 많은데요. 다만 굉장히 얇고 가볍게 표현된 디자인 때문에 그만큼 견고함은 떨어지니 앞선 두 의자에 비해 소중히 다뤄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합판 의자 세븐체어와 엔트체어입니다.
국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주 인기 있는 의자죠. 카피 제품도 인기가 많다 보니 최근에는 카피를 만들어 팔던 한 가구 업체가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두 의자 중에는 엔트체어가 세상에 먼저 나왔는데요. 둘 다 아르네 야콥센의 디자인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야콥센이 프리츠 한센사와 협력해 만든 여러가지 합판 의자 중 첫 번째가 엔트체어, 일곱 번째가 세븐체어입니다. 특히 둘은 등판의 모양새만 서로 조금 다를 뿐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엔트체어가 세븐체어의 원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아르네 야콥센의 디자인은 굉장히 전위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방식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했는데 가구 제작 기술을 갖춘 프리츠 한센사와 협력하며 결국 시대를 앞선 디자인의 엔트체어와 세븐체어가 탄생할 수 있었죠. 이렇게 야콥센의 앞선 감각과 그를 실현해낸 프리츠 한센사 덕분에 오랜 시간 사랑받는 의자가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엔트체어는 프리츠 한센사가 80주년이 되는 날에 출시되었는데 그동안 프리츠 한센사가 제작하던 의자와 비교했을 때 과하게 미니멀했습니다. 심지어 다리는 3개뿐이라 여러가지로 실험적이었던 엔트체어는 안 팔리면 내가 다 사겠다 라는 야콥센의 강력한 설득과 함께 결국 출시되었고 엔트체어를 시작으로 야콥센은 같은 구조의 의자를 계속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엔트체어와 조금 다른 실루엣을 가진 세븐체어가 탄생하죠. 세븐체어의 초기 디자인을 살펴보면 좌판 모양이 조금 다를 뿐만 아니라 다리도 4개였고 팔걸이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팔걸이 없는 모델이 가장 많이 팔렸지만 야콥센은 팔걸이 있는 모델을 더 좋아했다고 전해지네요. 앞서 언급하였듯 세븐체어는 현재 무분별한 카피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과거에도 역시 카피는 많았고 이 무분별한 카피 때문에 일어난 유명한 해프닝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크리스틴 킬러의 영화 홍보를 위해 촬영된 누드 사진인데요. 당시 이분은 한 정치인과의 불륜 스캔들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던 상황이라 이 사진도 덩달아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몸을 의자로 가린 연출 때문에 해당 의자도 큰 관심을 받았는데 사진에 연출된 의자가 세븐체어라는 소문이 돌면서 세븐체어가 주목을 받게 됐죠. 나중에는 이 의자가 세븐체어의 모조품이라고 밝혀지면서 모조품인 의자도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조품을 자세히 보면 세븐체어와 조금 다른데 특히 손잡이가 거칠게 뚫려 있는 부분이 다르고 이 부분은 카피 이슈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뚫었던 것이라고 전해지네요. 이뿐만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도 특히 좌판 쪽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진 컨셉도 함께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다고 하고 해당 모조품은 현재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네요. 유튜브에 이 세븐체어를 만드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간결하게 의자가 찍혀 나오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얇게 포 떠진 나무를 9장 선별하여 여러 장 겹쳐 압축하면 견고한 좌판이 나오고 이를 가공해 등받이 모양을 잡고 튼튼한 강철관 다리를 달면 완성입니다. 이제는 합판의 옆면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 있네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기술을 보더라도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 신기한 합판 가공을 먼저 시도한 디자이너 부부가 있는데요. 야콥센도 이 부부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어서 이분들의 의자를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완벽한 3차원 합판 가공으로 만들어진 의자 LCW, LCM, DCW, DCM 그리고 최초의 파이버글래스 의자 쉘체어입니다. 먼저 이름이 비슷한 4가지 의자는 명칭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풀어서 보면 앞에 붙는 LC는 라운지 체어, DC는 다이닝 체어의 약어로 의자의 종류를 나타내고 뒤에 붙는 W는 우드, M은 메탈의 약어로 다리의 소재를 나타낸다고 인지하시면 명칭을 통해 의자를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참고로 라운지 체어는 시트 포지션이 낮고 너비가 넓은 안락 의자라고 보시면 되고 다이닝 체어는 시트 포지션이 보통 높이이고 너비도 보통인 식탁 의자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임스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각종 역경을 헤치며 합판 가공을 연구해 왔는데 부부가 겪은 가장 큰 역경은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이었겠죠. 전쟁으로 거의 모든 게 중단되고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위험한 시간이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임스 부부는 그동안 연구해온 합판 가공 기술을 활용해 부상자를 위한 부목을 만들며 전쟁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합판 가공 기술력도 다졌다고 합니다. 또 그동안 부목 제작을 위해 미군으로부터 받은 자금 지원이 향후 기술 연구의 밑거름이 됐다고 하네요.
부부는 종전이 다가오던 시기에 좌판과 등판이 하나로 이루어진 쉘체어 프로토타입을 합판 가공으로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그 결과물에서 합판이 갈라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을 수정해 하나로 연결됐었던 좌판과 등판을 두 피스로 나누고 나사로 결합해 갈라진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는 비록 좌판과 등판을 하나의 피스로 만들고자 했던 생각을 절충한 것이지만 오히려 실패함으로써 현재까지 인기 있는 아름다운 의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특히 이 의자는 종전 이후 찾아온 산업화와 맞물리며 허먼 밀러와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고, 아름다우면서 저렴하고 편안한 의자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합판 가공의 시작은 알바 알토와 마르셀 브로이어였지만 깊은 연구 끝에 그 이상의 3차원 합판 가공을 성공적으로 완성해낸 임스 부부의 합판 가구 이야기를 보면 아직까지 이 의자가 인기 있는 이유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합판이 아닌 새로운 소재였던 파이버글래스를 이용해 결국 초기에 실패했던 쉘체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파이버글래스라는 소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에서 연구한 소재였고, 이를 통해 쉘체어의 프로토타입을 처음 만들었다고 하네요. 사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모양새를 그려내는 과정은 오히려 짧고, 그를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이 훨씬 더 길고 어렵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정과 끈기,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운까지 작용해야 할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임스 부부의 스토리를 보면 어느 정도의 열정과 끈기, 그리고 운이 작용해야 이 정도로 대단한 창작물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11가지의 의자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의자들 일상 속에서 마주하신다면 반가운 마음을 댓글에 담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인증샷을 DM으로 보내주시면 더욱 좋겠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고요. 이 영상의 조회수가 만을 넘으면 같은 주제의 후속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퍼니처 미니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